꼭 노력하였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가까운 일터에 다닐 수 있는 편리한 노동 조건, 아이들이 찾기를 건너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 조건, 살림집 구역마다 꾸려진 공원들과 고층 살림집 중간층 마감층들에 꾸려진 놀이장들에서 문화정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휴식 조건, 그리고 먹고 쓰고 사는 데 필요한 편의봉사시설 등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 그야말로 다기농화된 구역 안에서 모두가 불편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림집 구역들마다 수리마, 원리마가 실현돼서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안겨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도안들이 현실로 꽃피어날 때 우리는 선편리성, 선미학성이 훌륭히 구현된 고려 마을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목적을 훌륭히 실현할 수 있도록 다기농화된 축전 작품들은 도시군 구역들과 관광지들의 일도석에 될 봉사건물 형성안들을 놓고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형성안 진달래는 항일의 요토사들이 저국진군의 길에서 한가슴에 안아보던 아름다운 진달래의 모습을 형상했습니다. 다기농 건물의 특성에 맞게 6개 부분으로 나누고 꽃잎의 모양으로 배치해서 양상이 살아나도록 형상했습니다. 제가 원산시에 종합적인 다기농 봉사건물 형성안을 창작하자고 생각하니까 정말이지 흥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바닷길 속에 자리 잡은 자연지리적 특성에 맞게 정말이지 내 얼굴이 담긴 특색 있는 건물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가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옥류관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옥류관은 강길 속에 바짝내듯 세운 조선식 건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예 바다 가운데 건물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또 한 가지 흥분시킨 것은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양로원들의 물고기를 뚫고지 말자고 조선사업소에 반복기를 마련해 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바다 물결에 서산한 건물을 착상하고 건물 형식은 물고기를 잡는 배의 형식으로 또 잡은 물고기를 맛있게 음식을 가공하여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현대적인 다기농 봉사 건물로 완성하였습니다. 여기 전시된 다기농 봉사 건물 형성안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성부흥의 최전성기를 노래하듯 비약의 기상이 넘쳐 흐르는 다기농 봉사 건물 형성 설계 최전성기. 그런가 하면 봉사 건물이라는 사명에 맞게 층층이 들국화 꽃잎으로 장식한 다기농 봉사 건물 형성 설계 들국화도 있고 바닷기슭에 건설하게 될 지형적 조건을 잘 이용해서 건물 형식을 날아가는 갈매기로 형상한 봉사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주를 정복한 극이세 극이백으로 푸른 하늘에 날아오르는 것 같기도 한 비행기처럼 형상한 봉사 건물 형성 설계 푸른 하늘. 그야말로 건물의 양상을 각이한 지역과 우리민들의 감정에 맞게 서로 달리하면서도 그 기능에 있어서는 한 봉사 건물 안에서 탁구를 비롯한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고 민속놀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놀이도 할 수 있는 오락장, 그리고 한증과 수영도 할 수 있으며 유쾌한 기분으로 청량음료와 각이한 음식을 봉사받을 수 있는 식사실, 또 상점 등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진 다기농 봉사 건물로 잘 설계돼서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기 더 좋고 한 곳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다 받을 수 있는 다기농 봉사 건물 형성 설계안들처럼 선편리성, 선미학성의 원칙이 잘 구현된 형성 설계안들은 여기 관광지구 살림집 형성 설계안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경의하는 원수님이 원대한 구상에 의해서 일도석이 될 관광지구 살림집 설계를 작품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구 살림집 설계 형성에서 동해 명승의 명승지 금강산에 있는 청석정을 형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작품에서 건물의 외부 형성에서 수직을 강조하면서 건물 윤곽을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이 비약하는 조선의 모습이 기상이 돋보이도록 건물 형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바닷기슭에 짓게 될 살림집의 특성을 잘 살려 배 위에 높이 세운 돛을 형상해서 설계한 관광지구 살림집 형성 설계 흰돛.
그런가 하면 양상이 전혀 다른 관광지구 살림집 형성 설계 물결도 있고 체육 한국도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지난 시기 흔히 볼 수 없었던 원활한 원통형 구조와 뒷방체 구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우승컵을 형성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체육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안 나오는 우승컵과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제목을 체육 한국이라고 달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계한 살림집 명승은 지열 에너지와 태양열 측정지판을 이용한 에너지 전략형 살림집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베란다 부착형 태양열 측정지판을 이용함으로써 건물의 전반적인 양상과 잘 어울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이런 간통된 휴식 공간을 줌으로써 살림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노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휴식 공간들은 하나의 큰 간통된 홀로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최대한 도모하는 데 이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옥상과 중간 이런 휴식 공간들에 잔디를 씌움으로써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주최건축의 발전 면모를 반영한 다양한 관광지구 살림집 형성 설계안들은 선 편리성, 선미학성의 원칙에서 건축물의 저영화 예술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것으로 해서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건축 형성 설계안들은 축전을 통해서 나라의 건축과학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가 펼쳐지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전 직후의 평양, 지금으로부터 30해 전의 우리 조국 땅을 다시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 땅의 끝에서 끝까지 도시들은 그 이름만 남았을 뿐 성한 것이라고는 집기둥 한 개, 거리의 나무 한 그루도 찾아볼 길 없던 철저한 폐허. 이 전대미문의 빈터가 우리 조국이었습니다. 뒤덮인 옛 성토로부터 산간마을 초가집들도 농민들의 포전과 작은 관계시설, 동서의 포구에 이르기까지 옛 모습을 다 잃었습니다. 해방 후에 애써 복구해 놓았던 나라의 모든 중공업, 경공업 공장들이 다 철천의 원수 미제를 끝없이 저주하며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더듬어 볼수록 우리의 가슴 그리도 아프게 하는 이 폐허를 우리는 어찌하여 복구의 마치 소리를 들으며 태어난 세대가 30대에 이른 오늘에도 조국의 모습이 이처럼 눈부시게 달라진 오늘에도 그토록 잊지 못하는 것인가? 오늘의 사회주의 강국을 우리가 만약 전후에 많은 자자와 자금, 많은 노력을 가지고 일떠세우었다면 우리의 추억 속에 전후의 그 자력갱생 투쟁이 그처럼 소중히 간직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주의 리상촌 인민의 낙원을 우리가 만약 전후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넉넉히 먹고 입으면서 일떠세워왔다면 우리 오늘 전후의 고생을 모르고 자란 세대들에게 전후 시기의 그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살아가자고 그처럼 뜨겁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정 우리 인민은 생활이 날로 좋아진다고 이제는 눈앞에 전후의 그 폐허가 보이지 않는다고 결코 투쟁의 걸음을 늦출 수 없는 사람들, 달려온 그 길보다 더 멀고 험난한 길, 조국의 통일과 공산주의 건설의 초행길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기에 전후의 위운을 세운 세대들이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오늘에도 그토록 일손을 놓지 못해 하는 것은 전후의 이날처럼 부끄럼 없이 한 생을 빛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던가. 전후복구 건설장에서 투쟁하던 그 자세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며 일해나가는 전후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국 땅 그 어디서나 끝없이 꽃피어나고 있습니다. 수도의 복구 건설장에서 청춘의 열정과 지혜를 다 바쳐가던 그 세대들은 오늘도 그날의 자력갱생 이야기를 후대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락원의 이 밤은 생각도 깊어지는 밤. 돌이켜볼수록 간고했던 전후 시기는 위대한 영도와 불타는 충성이 하나로 결합되어 불멸의 영웅 서사시를 창조해온 잊을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땅 외에는 한 장의 벽돌, 한 줌의 세멘트도 없었고 한 조각의 쇠붙이를 생산할 만한 그런 설비조차도 없었습니다. 바라볼수록 가슴만 쓰려오고 무엇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이 완전한 폐허를 주춧돌마저 남지 않은 자기 공장, 자기 마을, 자기 집터를 그 누구도 떠나려 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무엇 때문이던가? 그때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는 하늘 땅이 1000번, 1000만 불타고 뒤집힌데도 위대하신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다시 불사조처럼 일떠설 수 있다는 신념, 그 신념만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당과 주권이 있고 인민이 있고 영토가 있는 이상 조선은 다시 일떠설 수 있다는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또다시 고난의 진두에 나서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때 대한 전혀 새로운 경제건설 노선을 밝혀주시었습니다. 드디어 인민은 수령님만 우러러 믿고 모든 것을 전후복구 건설에 다 바쳐 나섰습니다. 싸움의 날에도 복구의 날에도 우리 인민과 전사들이 달려간 길은 오직 수령님 부르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혈육도를 잃었으며 먹고 입을 것은 모자랐고 아이들은 반토굴에 있었으나 중공업 전선의 노동계급들은 우리 수령님 먼저 걸으신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 운명을 자기가 떠매고 일떠서는 그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없이는 다시는 이 폐허 위에 새 삶을 펼쳐놓을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우리 인민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폐허 앞에서도 무엇이 없어 곤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그때 사람들은 망치 하나를 가지고도 다 복구할 수 있다는 그 신념뿐이었습니다. 길은 끊어졌어도 조선혁명이라는 기관차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시련을 넘어 억세게 달려가고 있었으니 그 혁명정신을 지닌 우리 인민과 전사들도 끊어진 철길을 단숨에 이어나갔습니다. 이제가 100년이 걸려도 일어서지 못한다고 한 이 땅에 드디어 정전 후 단 12시간 만에 첫 기적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연이어 한 주일 만에 나라의 주요 간선들에서 철도 수송이 시작된 이 놀라운 기적. 그것은 자력갱생의 궤도만이 전후의 조선이 영무로부터 다시 일떠설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장엄한 선언이었고, 그것은 수령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충성과 믿음의 위력이 낳은 경사로운 승리였습니다. 여기 강선에서도 전후 단 40일 만에 첫 쇳물을 뽑아냈으니 이 철의 흐름도 간고분투의 앞장에 서시어 늘 현지에서 이끌어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노동계급에 대한 크나큰 믿음의 결실이었습니다. 마침내 전후의 빈터 위에 나라의 중공업이 우람차게 일떠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공업 전선과 함께 여기 평양방직공장의 폐허도 찾아주셨던 수령님께서는 5회로 예견했던 공장 복구를 단 두 달 동안에 끝낼 때 대한 전투적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5년을 2달로) 앞당기는 이 폐허 위에서의 전투. 정녕 이 전투는 그처럼 인민을 믿으시는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작전하시고 그처럼 수령님만 따르는 우리 인민만이 이렇듯 승리로 빛낼 수 있은 우리식의 전투였습니다. 참으로 그날의 방직 전사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이한 빛나는 위운의 세대들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잿더미를 헤치고 한 대 한 대의 설비를 애써 마련해가던 그 간고한 나날, 김철의 노동계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선노동계급이 언제 손에 쥔 것이 있어서 혁명을 시작했던가? 우리는 맨손으로 시작하여 강도 일제를 타승했고 해방 후에도 맨손으로 용왕로를 복구하지 않았던가? 강철 전사들은 용왕로 복구를 오직 자기 가슴으로 밀고 나아갔습니다. 폐허 속에서 찾아낸 조각 철판들을 한 장 한 장 모아가던 그때 김철에 타오른 용접의 불꽃, 이것이야말로 수령님의 믿음이 뜨겁게 간직된 우리 노동계급의 심정의 불길이었습니다. 망의 철의 기지에
이처럼 빨리 죄를 털고 일어선 이 용광로는 전후 경제건설에서 무엇보다 먼저 강철 문제부터 풀어나가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영도가 가져다준 귀중한 결실이었습니다. 전후 복구건설 시기, 그때 여기 평양에서는 또 얼마나 잊을 수 없는 간고분투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꽃피어 났던가. 사랑하는 우리 평양은 오직 우리 손으로, 이 의지, 이 열망은 나어린 가슴들에도 뜨겁게 끌어번졌습니다. 배고픈 고생도 어른들과 함께 참아가며 나이보다 일찍 저리든 소년들, 어린 때도 이처럼 조국에 땀을 바칠 줄 알았으니 이 세대가 어른이 되면 그 얼마나 많은 땀을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바치게 될 것인가. 어려워도 괴로워도 수령님만 믿고 따르며 전쟁 때엔 남편과 아들, 딸을 눈물 없이 전선으로 발해왔던 우리 여성들, 그들은 전후에도 가정과 자신의 운명을 다 우리 당에 맡기고 모두가 작업복을 입고 나섰으며 수령님의 로고가 어린 강남의 벽돌도 더 많이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참으로 그때 온 나라의 마음들은 평양으로, 우리 수령님 계시고 당 중앙이 있는 평양으로 달려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채 한 채의 집을 몽땅 등으로 지어 올려야 했지만 누구도 기중기가 없다고 앉아있는 사람은 없었고, 전사들은 어깨 위에서 벽돌의 무게만이 아닌 상처 입은 조국의 무게를 뻐근히 느끼며 이날처럼 복수전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비로소 사수한 어머니 조국이었고,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마지막 부탁을 안고 전승리의 광장으로 달려와 수령님 만세를 목매어 부른 그들이었으니 어찌 백장의 벽돌이 무거울 수 있으며 삼날에서 번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었으랴. 이 소박한 곡괭이 삽도 그때는 유관만 소중한 것이 아니었고, 손에 쥔 것은 도박한 망치뿐이었으나 암벽 앞에서 맥을 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육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은 혁명하는 인민은 누구나 가져야 하지만 전후의 우리 인민에게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학생들은 자기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갔습니다. 감탕과 싸우가던 전후의 대학생들, 훗날이도 언제나 이처럼만 일해간다면 그들에게는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의 불 속에서도 전후의 물 속에서도 우리 인민이 그 간고분투의 길을 구람없이 헤쳐올 수 있은 것은 우리의 수령님께서 언제나 진도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빈터위에서 시작한 이 복구건설은 동무들은 나를 믿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시작한 것이었으니 우리 함께 평양을 본때 있게 건설하자고 뜨겁게 교시하시는 어버이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 둘이에 굳게 뭉친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 단결, 이것이야말로 강도 미대를 탑승한 무적의 위력, 이 통일 단결이야말로 전후의 빈터 위에 우리 조국을 단숨에 일도 세워 나갈 수 있게 한 만능의 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후 시기는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기 힘을 믿고 싸워온 빛나는 혁명의 나날이었습니다. 익혀보면 우리 인민의 수령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믿음은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더욱 뜨거워만 갔습니다. 1956년 이때는 우리 당의 역사에서 참으로 주름했던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참혹했던 전쟁의 상처를 제 손으로 가시며 견고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나라의 경제 형편은 아직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는 이제가 국제적 규모에서 사회주의를 압살하려 했고 이승만 도당을 사촉하여 또다시 새 전쟁을 일으키려고 미쳐 날뛰던 이 시기, 안에서는 종파놈들이 외부 세력을 등에 업고 당의 정면으로 도전해 나섰던 이 시기,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 준엄한 난국을 어떻게 헤쳐오셨던가? 백두밀림의 사령부 그 귀틀집 창가에 내리던 한방눈을 다시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준엄한 혁명 정세를 천리 해안으로 통찰해 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6년의 엄혹한 난국도 항일전의 그날처럼 오직 인민에게 의거하시어 맞받아 뚫고 헤쳐나가실 것을 단호히 결심하시었습니다. 1956년 12월 휘몰아치는 시련의 눈보라를 또다시 한몸으로 헤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강선의 노동기급을 찾아 떠나셨습니다. 그 언제나 잊지 못하시는 강선의 노동기급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팎의 원수놈들이 우리 당을 해치려고 날뛰는 이 준엄한 때 믿을 사람은 오직 우리 인민, 우리 노동기급밖에 없다고 뜨겁게 교시하시며 그들의 심장에 당의 의도를 깊이 심어주시었습니다. 그날 수령님께서 만톤의 강제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는데 우리 함께 예비를 찾아보자 하시며 열풍 속의 용회장을 떠나지 못하실 때 강산 사람들의 가슴은 그 얼마나 뜨거웠던가. 이 끓는 쇳물 속에 종파놈들을 모조리 쓸어놓고 우리 수령님과 당을 보위하리라. 드디어 강산의 아병공들은 6만 톤 능력의 붕괴 아병기에서 9만 톤의 강편을 뽑아내기 위한 격전에 돌입하여 불사조처럼 쏘나갔습니다. 한 대의 강편이라도 어서 더 뽑아내야 할 그 아변기가 뜻밖에도 못 얻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런 때면 얼마나 안타까웠던가. 위대한 수령님께 9만 톤을 맹세한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의 심장은 멎는다 해도 그 동음 소리는 정령코 단 한 초도 멎어서는 안 될 나라의 외아들 아변기가 아닌가. 한 몸이 그대로 강편이 되고 싶은 심정으로 그들은 사역갱생 강고분투의 격전을 더욱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마침내 붕괴 아변기는 6만 톤 능력의 한계점을 넘어서며 새로운 힘을 쓰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강선의 영적 아변공들은 수령님께 맹세에 올린 9만 톤 수준을 다시 뛰어넘어 12만 톤의 강편을 기어이 뽑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강선의 철의 역사에, 미당의 혁명 역사에 영원히 기록된 불멸의 숫자 12만 톤의 강제. 그것은 진정 어떻게 태어났던가. 12만 톤. 이 숫자는 수령님의 요구를 삶과 투쟁의 기준으로 삼고 싸우는 당의 전사들,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신념을 가진 불사조들만이 창조할 수 있은 것이었습니다. 이때 강선제강소의 지도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찾아오시어 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신 그 빛나는 대중영도 방법을 충성으로 따라 배우며 늘 현장에서 살면서 강철 생산을 힘있게 주의했습니다. 참으로 전후 시기 강선의 지도 일꾼들의 일감은 조용한 사무실의 책상 위에 있지 않았으니 일꾼들이 정치 사업을 앞세우고 걸린 고리들을 노동자들과 의논해가며 풀어나가자 강철 전사들의 가슴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충성의 불길이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진정 그 어렵던 전후 시기 전투는 이 노동계급이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면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안고 육탄이 되어 헤쳐온 치열한 공격전이었습니다. 바람을 토하는 적의 화구를 향하여 날아들던 수복 용의 그 모습을, 이제 순양함을 맞받아 나아가며 외정의 기관을 전석으로 돌리던 그 용 해병들의 불사신의 모습을 역사는 이때 온로 속에 뛰어든 강선 노동계급의 모습에서 다시 보았습니다. 마침내 강선의 노동계급은 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전후의 시련 속에서 이 수령님과 당조항을 강철의 보루로 초롱송같이 보이하였습니다. 그때 여기 강선의 분해에서 굽이쳐 나온 강제의 흐름이 빈터였던 이 땅 위에 무겁게 실릴 때 우리 인민은 얼마나 기뻐했던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선과 더불어 전당과 전체 인민을 천리마 대진군으로 부르시어 준엄했던 난관을 산산히 기쁘셔 나가셨습니다. 이에 기준양은 수령님의 요구라는 철석의 신념은 북방의 철의 기지에서도 뜨겁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천리마 대고도 시기 김철의 19만 톤 능력의 로에서 27만 톤의 철을 뽑아낸 그 기적의 비결도 오직 수령님에 대한 노동계급의 충성심에 있었습니다. 어제는 김철의 출근길에서 또 오늘은 황철의 군의길에서 기적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황철의 노동계급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빈터에서 일떠설 수 있는 힘은 오직 주체적인 힘이라고 교시하시며 전쟁전보다 더 큰 용광로를 우리 손으로 건설하자고 하시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대형 용광로를 건설해본 경험과 기술은 없었으나 그때 황철 사람들은 해야 한다는, 할 수 있다는 그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고 전후복구 건설은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증명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위에서 설비와 자재를 대주면 더 좋고 안 대주어도 자체의 힘으로 해내리라. 황철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그 어떤 조곤타발도 없이 주인다운 입장에서 자체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자기 힘에 대한 신념을 안고 빈터에서 일떠선 황철의 영웅들은 보수주의자들의 온갖 방해를 무찌르면서 자력갱생의 거창한 창조물을 하늘 높이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송풍기 문제가 그들의 앞을 장벽처럼 막아섰습니다. 그때 사대주의자들은 파괴된 4000마력 송풍기는 우리 기술로는 절대 복구할 수 없다고,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수밖에 없다고 열을 올렸지만 황철의 노동계급은 나라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송풍기 복구에 막상 달라붙긴 했으나 걸리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기술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체로 해낼 것이다. 수령님께서는 기술도 사상이 해결한다고 그처럼 간곡히 교시하시지 않았던가? 천마력 송풍기를 다시 살리는가 못 살리는가 하는 투쟁. 그것은 단순한 기술전이 아니었으니 이 투쟁이야말로 우리 당의 자력갱생의 사상과 사대주의 사상과의 치열한 사상전 공방전이었습니다. 그때 실패의 날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당의 숨결로 숨쉬는 한 송풍기에 새 숨결을 안겨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투쟁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그리도 손꼽아 기다리던 그 시각은 와 멎어있던 송풍기의 계기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힘찬 동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어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사대주의 수입병을 타승하고야 말았습니다. 송풍기 소리만이 아닌 노동계급의 충성의 숨결 소리를 들으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철 사람들이 이 당의 로손의 진미를 안다고 뜨겁게 치하여 주셨습니다. 대형 용광로의 탄생의 시각과 함께 또 하나의 주체 공업의 넓은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폐허였던 황철에 빈터였던 이 땅에 철의 화염은 더욱 세차게 굽이쳐 나갔습니다. 그때 황철의 이 쇳물은 수령님만 믿고 따르며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는 길, 그 길만이 영원한 조선의 행운길이라는 것을 힘차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물보다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당의 요구를 어김없이 관철해온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은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고조가 일어나던 그때 수령님께서 주시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남보다 많이 받는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그 드높은 혁명적 열의를 믿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하기 좋아하고 도생하기 좋아하는 청년들을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불러주시었습니다. 강계로 성남으로 해주 하성으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건 한 먼저 달려갈 불타는 지향을 안고 청년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때 다
이방 정권기관의 일꾼들은 당에 전사된 도리를 지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에 자신들도 함께 서는 심정으로 아들, 딸들을 남먼저 바다와 농촌, 탄광과 발전소 건설장에 보냈습니다. 오늘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난관을 뚫고 나가는 그 길에 승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신념과 볼굴의 투쟁 정신이 없었더라면 누구도 이렇게 동무강 발전소 청년 건설자들처럼 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혁명의 계승자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도쟁의 낮과 밤을 이어가며 끊임없이 혁신하고 전진한 송남 탄광 청년 개발자들에게는 언제나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허리를 펼 새 없이 일하면서도 명예나 보수를 바라지 않은 탄부들과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나라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억갱이로 탄벽을 허물어서라도 석탄 생산을 누려 종파 분자들의 작동으로부터 당 정책을 지켜내려는 철석 같은 의지, 그것은 여기서도 이렇게 새로운 결의로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당의 뜻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끝까지 관철하는 그 혁명적 도쟁 기풍이 있었기에 그때 우리 탄부들은 나라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수천척 지하 막장에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혁명적 낙관에 넘쳐 싸워간 탄부들, 실탐이면 이렇게 혁명가요를 부르며 새 힘과 용기를 가다듬었으니 이것이 바로 그때 우리 노동계급의 혁명적 생활이었으며 낭만에 넘친 휴식이었습니다. 당의 부름은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았습니다. 노동계급의 앙양된 기세에 발맞추어 현실 속으로 깊이 들어간 지도 일꾼들은 군중과 한가마밥을 먹으며 그들을 새로운 위훈회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양수기를 빨리 만들어내는가 못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수리호의 성과가 결정되던 그때 낙원의 노동계급은 주물과 가공, 조립에서 난관이 겹사였으나 그 누가 해결해 주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자력갱생 간고훈투하여 자신이 꼭 제때에 만들어낼 결심 드높이 약하게 일해 나갔습니다. 낙원 노동계급의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뜨겁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령과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의 주인공 원형인 심포양 동무. 인민의 참된 딸이며 수령님에 대한 노동계급의 혁명적 의리의 구감인 심포양 동무는 원수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 오누이와 온 가족을 잃고 자신마저 폭격에 심한 상처를 입은 몸이었으나 장군님을 믿고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수령님께 기쁨 드리려는 오직 한 마음, 그것이 있었기에 심포양 동무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상님, 전쟁이 끝나면 건설을 우리가 할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심포양 동무만이 아닌 신명당원들과 낙원 노동계급 모두의 맹세였으니 그날의 그 맹세를 안고 이 공장 노동계급은 언제나 당의 요구를 심장으로 받들어 나아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상 잊지 않고 계시는 낙원의 노동계급은 공장이 아직 폐허를 가시지 못했던 그때에도 철마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그 나날에도 당에서 농쟁기를 만들려면 농쟁기를, 기중기를 만들려면 기중기를, 굴착기를 만들려면 굴착기를 만들어 당과 수령님의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가는 낙원의 그 정신을 자랑스럽게 빛내었습니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자.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 당의 이 구호가 나래치는 모든 곳에서 기계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가지를 호소하시면 10가지, 100가지로 호응에 나섰던 우리 노동계급은 그때 경성군의 자그마한 아마공장에서 자체로 만들어낸 선반기를 보시고 수령님께서 지펴올리신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의 불길을 온 나라에 대담하게 지펴갔습니다.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용성의 노동계급은 우리 당의 근위대 결사대답게 작은 기계를 가지고도 개미가 뼈다귀를 깎아먹는 식으로 대형 기계들과 대상 설비들을 생산해냈습니다. 그 나날 이 공장 노동계급은 자력갱생 강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8m 단인방과 3,000톤 프레스를 만들어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하던 자들의 궤변을 여지없이 짓눌러 버렸습니다.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변함없이 발휘하며 도처에서 영웅서사시가 창조되던 그 나날 북중의 노동계급은 또 어떤 자세와 입장에서 기관 생산에 달라붙었던가. 그때는 아직 디젤기관 자력갱생 1호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이 공장 노동계급은 배가 없어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먹이지 못하는 것을 못내 가슴 아파하시던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자체의 힘과 기술로 100마력짜리 열구기관 생산을 힘있게 다그쳐 갔습니다. 수령님께서 괴로워하시면 인민이 아파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자력갱생 강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있었기에 전후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짧은 기간에 첩배를 무어 바다에 띄울 수 있지 않았던가. 정전 직후에 쪽배 한 척 성한 것이 없어 안타까워만 하던 그 어로공들에게 열구기관으로 만든 배를 보내주던 우리 노동계급이 이제는 유력한 디젤기관을 갖춘 대형 선박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항일의 병기창에서 나래치던 그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덕천의 노동계급은 프레스가 없이도 박달나무 망치로 철판주름을 다스려 첫 자동차를 만들어냈고 그 정신으로 자주호와 금수산호를 비롯한 대형 자동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설계 도면도 부속품을 가공할 설비도 없이 맨주먹으로 시작한 드라토르 생산. 그것은 무에서도 유를 낳게 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든 우리 노동계급의 비상한 창조력의 발현이었습니다. 남들이 수십 수백 년을 거쳐 이룩한 것을 단 몇 해 사이에 해내게 한 자력갱생 강고분투의 혁명정신은
빈터우에서 시작된 우리의 공업을 불과 30년 동안에 200배의 생산 능력을 가진 강유력한 자립경제로 자랑 떨치게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 공업건설과 함께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도 세상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의 사회주의 리상전이 솟아난 이 땅도 30년 전에는 성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빈터였습니다. 황소의 용각소리마저 들을 수 없었고 변변한 부엌시간 하나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꿈결에도 쓰다듬어 보던 사랑하는 땅도 미국 놈들의 줄폭탄에 곡식 한 폭이 심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적탄알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식량 증산을 위한 투쟁을 전쟁 승리를 위한 투쟁, 조국을 위한 투쟁으로 여기고 싸워나가던 그날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본연이 떨쳐 나섰습니다. 집과 농쟁기, 땅을 적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마저 잃고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농민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동화의 길로 힘있게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농업협동화의 길, 그것은 우리 농촌이 빈터우에서 다시 일도설 수 있게 한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었습니다. 미래를 안고 꿈을 안고 조합의 앞을 다투어 들어온 것은 신천군 세길농업협동조합 농민들만이 아니었으니 협동화의 나날에 발현된 우리 농민들의 사사신적 풍모는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로만 나가면 틀림이 없다는 신념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협동격리에 망라된 농민들은 영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농촌건설의 그 어려운 나날에 노력과 자금, 정곡과 중력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들을 다 동원했으며 서로 힘을 합치어 난관을 뚫고 나갔습니다. 첫걸음을 뗀 농업협동조합이 빈터에서도 제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극진한 보살피심과 믿음에 거무된 조합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모자라는 것은 찾아내고 없는 것은 만들어내서라도 당의 농업정책을 기어이 관철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당이 풀과 고기를 바꾸라고 하면 풀과 고기를 바꾸었고 냉상모를 내라고 하면 냉상모를 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어서 애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농민들은 냉상모판 문짝 종이의 발을 기름도 이렇게 광솔 기름을 내어 자체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때 비닐 방막을 해결해 달라고 나라에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었으며 방막이 없어 냉상모를 키우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더구나 없었습니다. 당정책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만을 알고 있던 농민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건 타발을 할 줄 몰랐습니다. 사상이 발동되니 예비는 어디서나 나왔고 부족되는 농쟁기도 얼마든지 제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설비와 자재를 대주면 더 좋고 주지 않아도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한다는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인민들은 100만 정보의 관계면적 확장공사를 힘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기계를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삽과 곡괭이, 질통을 메고 관기공사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관기공사를 빨리 다그치기 위해 농민들은 몽석으로 벨트를 만들어 운반 작업의 능률을 높여 나갔습니다. 천리마 대진군의 발구름 속에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 나섰던 서국성과 보수주의, 기술 신비주의는 여기서도 여지없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쉽고 현실적 가능성이 풍부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높은 단계로 기술을 혁신해가며 전 인민적 운동으로 벌린 관계공사는 드디어 완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반년 동안에 37만 7천 정도의 관계 면적을 새로 누린 이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를 받는 우리 인민만이 이룩할 수 있는 거대한 승리였습니다. 그 격동적인 나날 우리 인민은 노력과 자재의 자금을 따로 받지 않고 재고장에서 예비를 찾아내어 불과 몇 달 동안에 1000여 되는 지방산업 공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방의 원료를 모조리 걷어들여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만들어낸 이 공장들은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하여 일으켜놓은 또 하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창조와 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며 빈터 위에 그처럼 짧은 기간에 융성 번영하는 조국을 일떠 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 발전의 매 단계마다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발표하시어 우리 인민들을 주체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가셨습니다.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이 불멸의 노작들이 있어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안고 혁명가로 더욱 억세게 살며 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충성으로 받들어가던 그 정신으로 우리도 살자. 그때 평양 제사공장의 천리마 기수들은 투사들의 숭고한 혁명 정신을 본받아 공산주의적 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 당의 요구를 하면 뒤떨어진 작업반에도 자진하여 간 천리마 기수들. 만약 일신의 안일과 보수를 바랐다면 누구도 이제는 혁신자로 된 정든 동무들을 뒤에 두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그런 작업반으로 웃으며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라면 풍랑사나운 날바다 위에서 한 목숨 바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당의 수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바다에 진출하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가던 그 나날에 가진의 어로공들이 발휘한 대중적 영웅주의와 동지들에 대한 희생적 헌신성은 우리 노동계급의 사상 정신적 특질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당이 준 심장, 그 심장을 지녔기에 우리 인민은 빈터 위에서도 억세게 일떠섰고 수령님께서 주신 신념과 의지, 그것이 원동력이 되었기에 우리 인민은 비상이 빠른 천리마 속도로 줄기차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수령님을 위하여 이 철석 같은 신념과 맹세를 한자 한자 가슴에 새기고
우리 인민은 준엄한 날에도 행복한 날에도 추모의 동요 없이 주체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였습니다.